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죠.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요? 아이고,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마지막에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네요. 오, 진짜 오랜만이에요. 거의 예.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 새롭고 좋네요. 또 이렇게 아유. 늦은 시간에 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네. 일단은 바로 전 사연은 뭔가 몽글몽글하고 뭔가 행복해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동네꼬마님의 이야기에선 행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그쵸. 네. 행복하면 찾아오지 않는. 네. 바로 동네꼬마님 하면 그냥 뭔가 타락, 그리고 파괴, 인류애가 있는가, 성악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이끌어내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꼭 파괴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조금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30 후반, 40 초반 나이를 좀 먹었죠.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근데 삼신 할머니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는지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슬아의 자녀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남부러울 거 없는 그러한 삶을 살 그런 나이잖아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똘비의 출근 시간은 아침 11시였습니다. 그리고 똘비의 퇴근 시간은 오후 4시였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짧죠. 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5년 전쯤에 사고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똘비가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까지 놀다가 숙소로 가려고 향하는데 엄청 졸리더래요. 되게 피곤했대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이제 운전을 해주고 본인은 보조석에서 쿨쿨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푹 자다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상황이 어땠냐면은 오른팔은 이때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고요. 왼쪽 다리는 무릎 위로 절단을 한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어깨도 틀어졌고 허리도 틀어졌고 몸이 진짜로 부서질 대로 부서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그랬나 봤더니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대요. 우리가 잘 때 자더라도 차에서 잘 수는 있는데 안전벨트는 하고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똘비가 벨트를 매지 않고 쿨쿨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친구는 벨트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자친구도 좀 다쳤습니다마는 영구 후유 장애가 남을 만큼 여자친구는 다치지 않았었고 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심하게 몸이 부서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도 해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사이에 의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의리를 지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네 멀쩡한 모습만 보고 좋아했던 게 아니고 너라는 사람을 나는 좋아했는데 너라는 사람이 아직 세상에 있기에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났던 여자친구가 지금은 와이프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그 마음이.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이런저런 일을 해봤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몸 상태가 어디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대요. 왼쪽 다리는 의족을 착용을 하고 목발을 짚고 좀 이렇게 걸을 수 있었는데 오른손도 지금 사용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일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여러모로 도전을 해봤으나 조금 여의치 않았는데 어떤 분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로또방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로또방은 앉아서 몸이 좀 불편해도 왼팔이랑은 멀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000원어치 주세요. 그럼 10,000원어치 드리면 되고 이런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로또방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최저시급보다 조금 부족한 돈을 받긴 했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대요. 본인은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진짜로 정신이 피폐해진대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4-5시간이라도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한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는 아침 9시에서 9시 반에 집에서 나간대요. 와이프는 원래 어려서부터 손맛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점을 창업을 했고
장사가 그래도 나름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아침에 미리 밥을 좀 차려놓고 나간대요. 예. 그러면 똘비는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로또방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차려 먹고 쉬고 있으면은 와이프가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집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를 거 없는 그런 쳇바퀴 도는 삶을 쭉 살았대요. 그리고 와이프가 뭐 괜찮았대요. 본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 그래요. 항상 이렇게 쳇바퀴 도는 삶을 살다 보면은 부부 사이도 뭐 저도 그렇지만 아내하고 싸울 때도 있는 거고 또 둘이서 좋을 때도 있는 거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다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그렇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좀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는 한번 싸우게 되면은 스스로가 많이 위축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리고 와이프도 조금 더 뭐라고 할까, 너무 기세등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좀 받았대요. 어디서 또 스트레스를 받았냐? 와이프는 어찌됐건 식당에서 일을 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회식도 하고 해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와이프가 오빠 하면서 누구랑 통화를 그렇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즐겁게 막 통화를 하고, 본인이 가서 뭐 누구야? 뭐 친구야? 아는 사람이야? 물어보면은 뭔 상관이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와이프가. 그런데 여기서 더 캐묻기에는 또 뭔가 조금 긁고, 이런 조금 약간의 자격지심이죠. 그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 뭐 가정이 쭉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네. 하루는 로또방에서 10,000원이요? 그러면 5,000원이요? 그러면 딱 이렇게 주고 그러고 있었는데, 10,000원이요? 글더래 여성분이. 그래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예 하고 10,000원 받고 쭉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런데 어디 몸이 조금 불편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이게 좀 그렇답니다. 당연히 딱 봐도 약간 본인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럴 수는 있다 손 치여도 그렇게 말을 하면은 조금 싫었대요. 솔직히 싫은데 얼굴을 이렇게 보고 뭐대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되게 얼굴이 이쁜 게 아니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해말 같대요. 그냥 조금 밝은 느낌이었대요, 얼굴이. 그래서 얼굴을 보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화 같은 게 안 나고 좀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예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 자주 왔었는데 몰라보시네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주 오셨어요?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는 그런데 몇 살이세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나이 많아요. 30 후반 40 초반 좀 먹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어머머머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와 진짜 동안이시다 그러면서 되게 칭찬도 해주고 옆에서 막 수다를 떨어주더래요. 정말 오랜만이었대요. 이렇게 누군가와 바깥에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웃고 이런 게 정말 오랜만이었대요. 마지막 기억이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근데 이 여성분이 단골은 단골이었나 정말 자주 오셔가지고 어쩔 때는 3시간씩 옆에서 같이 떠들어주고 일도 도와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친해졌대요. 친구가 된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보다 2살 어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이 오빠 하면서 일도 도와주고 옆에서 말동무도 해주고 그러다가 저녁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같이 저녁밥도 먹고. 그런데 똘비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 감정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과의 대화, 이성과의 대화 이런 게 너무 좋았대요. 해맑게 웃으면서 좋은데 와이프도 뭔가 가게를 좀 더 확장 오픈한다고 장사가 잘 돼서, 그래서 똘비가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야, 뭐 와이프 일도 잘 풀리고 나도 이렇게 말동무도 생기고 참 좋다. 일들이 참 잘 풀려가는구나. 이렇게 느낀 지가 한 3달이 채 못 됐을 때 자는데 크크크크 하고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숨죽여서 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다 말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옆을 봤더니 와이프가 옆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몸을 일으켜가지고 밖에 이렇게 보니까는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낑낑대고 옆에 뭐 찰 거 차고 거실 쪽으로 좀 나가봤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화들짝 놀래면서 휴지를 막 감추더래요. 봤더니 와이프가 혼자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 당신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렇게 혼자 울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여보, 아니야, 푹 자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시계를 봤더니 아침 5시 반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갑자기 그렇게 울고 있으면 무슨 일 있는 거지. 왜 그래? 그러니까는 갑자기 막 으응 하면서 팡팡 울더래요. 그렇게. 그래서 옆에 다가서가지고 등을 또닥이면서 왜 그래? 뭐 힘든 일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오빠 나 어떡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확장 이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게를. 그러면은 가게 위치도 조금 바꿨고 네.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돈을 홀랑 사기를 당한 거예요. 와이프가. 진짜 홀랑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 진짜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듣고 보니까 그럴만 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피같이 모은 돈인데. 그래서 똘비가 아이고 괜찮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고 니랑 나랑 이렇게 둘이서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너는 나 의지하고 나는 너 의지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자 하면서 막 달랬대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와이프가 좀 바뀌었대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오기도 했고 좀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에 치여 사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심지어 집에 일찍 와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좀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열어보니까 어떤 남자가 왔더래요. 집에. 누구시냐 그랬더니 그 채권 추심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무슨 일 때문에 한대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한대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누구 계시냐고 하는데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돈도 좀 사건을 터뜨렸구나 느낌도 왔었고. 그래서 저녁에 얘기하면 짜증만 내고 당신이 그래서 뭘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대답밖에 안 나오고. 똘비도 어디선가 도움을 받을 길 있으면 도움을 정말 간절하게 주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똘비가. 그래서 큰아빠 손에 컸거든요. 똘비가. 근데 큰아버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에 가가지고 손을 벌리겠냐고요. 너무 답답하고. 근데 와이프는 점점 사람이 그렇게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가 정말 극으로 치닫더래요. 이 와중에 똘비한테 한 줄기 웃음이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단골 여성분. 그분을 지금부터 혜정이라고 할게요. 혜정이가 가게에 놀러 오는 날이면 그날이 본인이 그나마 웃을 수 있는 날, 행복한 날 그랬대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참 감정이라는 게 웃기대요. 이게. 예. 혜정이가 언제쯤 오나 기다려지고 혜정이한테 본인이 먼저 전화도 하게 되고 일이 끝나면 혜정이랑 밥도 한 끼 같이 먹고 싶고 혜정이랑 있으면은 행복했대요. 그런데 와이프랑 있으면은 조금 스트레스가 이제 막 쌓이는 이러한 이게 된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도 그냥 와이프하고는 그만 살고 혜정이랑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선을 넘지 않고 있었는데 혜정이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래요. 결혼한 거 알아요, 혜정이가. 오빠, 결혼 생활은 행복해? 그래서 그냥 넘들 사는 거 똑같이 싸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랬더니 혜정이가 그러더래요. 마지막으로 언제 웃었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오빠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와이프랑 무슨 일이 있어서 즐거웠다, 와이프랑 뭘 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 게 없다고. 오빠, 와이프랑 행복해?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말문이 막히더래요.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심지어 와이프가 돈이 급하니까 집에 한 3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멀리 가서 일하는 일을 좀 했대요. 와이프 말로는 휴게소에서 일을 한다고 했대요. 거기가 돈도 짱짱하고 근무 시간도 길어서 오버페이도 짱짱하고 숙식도 해결되고 다 좋다고. 얼굴도 잘 못 보는데 전화하면 짜증내지, 집에 오면 짜증내지. 안 그래도 그랬는데 혜정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혜정아, 행복하진 않아. 솔직히 나 몸이 좀 글잖아. 살도 엄청 쪘잖아. 몸무게가 한 130 나갔대요. 잘 못 움직이니까. 몸도 지금 이렇게 됐고 내 스스로도 자격지심 있는 거 나 인정하고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와이프랑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혜정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가 왜? 뭐가 어때서? 여자가 먹여 살리면 되지. 오빠, 나는 오빠 솔직히 얼굴 너무 좋아. 오빠 살은 쪘어도 얼굴 진짜 잘생겨서 나 오빠 너무 좋아. 그러더래요.
심장이 막 얼마만에 이 심박수로 뛰는지 모르겠더래요. 심장이 막 벌컥벌컥 뛰더래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나 오빠랑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오빠랑 계속 같이 이야기하면서 놀고 싶다고. 와, 미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안 돼. 혜정아, 오빠 가정 있잖아. 오빠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평생 오빠 이 아픈 몸 병수발 들어준 사람이야. 오빠는 와이프 배신 못한다. 그랬더니 혜정이가 어떻게 했냐? 바로 돌진을 해버리더래요. 키스를 갈겨버리더래요. 와가지고 혜정이가. 예. 야, 정신이 아득해지더랍니다. 근데 본인도 좀 비겁한 거. 왼팔이랑 멀쩡하니까 힘줘서 밀쳐낼 수 있었는데 못 밀쳐냈대요. 아니, 안 밀쳐냈대요. 솔직히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람을 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네. 그렇게 해서 혜정이랑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이프가 오는 날이면은 집에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이게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죠. 하지만 똘비는 이게 좋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집에 와서 짜증을 내도 다 받아줄 수 있게 됐대요. 네. 그리고 혜정이도 뭐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알고 다 아니까 나름 좋았답니다. 그래,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살아봐도 나쁘지 않겠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이. 그렇게 3-4달 정도 흘렀답니다. 뜬금없이 큰아빠가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큰아빠, 예, 아버지 하고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빠가 똘비 뭐 몸이랑은 괜찮고? 그래가지고 예, 큰아버지인데 본인을 키워서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예, 아버지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셔요? 그러니까는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바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됐고 내가 너 데리러 갈 테니까 나랑 네가 아버지 산소나 한번 갔다 오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왜 아버지 산소는 왜 갑자기? 그러니까는 그냥 문득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예요, 이놈아? 그러더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안 간 지가 정말 오래됐더래요. 그래서 정말 오래됐네요. 그러니까는 큰아버지가 야 임마, 네 아버지가 임마 영혼이 돼서라도 네 얼굴 한번 보고 싶어도 니네 집을 몰라서 못 찾아갈 것이다, 이놈아. 인사도 드리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에라이 자식아, 토요일날 개소리하지 말고 10시까지 앞으로 갈 테니까 기어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큰아버지 차 타고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 묘소에 가서 술도 쳐드리고, 아버지 묘소가 막 산을 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었대요. 술도 치고 향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온 음식도 좀 드리고 절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확하게 그날 밤, 와이프는 없었고 집에서 그때는 혼자 잤대요. 혼자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어떤 아저씨가 꿈속에서 똘비 안녕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근데 쓰다듬어 주는데 되게 따뜻했대요. 그 손이 되게 아련하고 정말 좋았대요. 이 아저씨는 누구지? 그러면서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저씨랑 우리 텔레비전 볼까? 그러더래요. 꿈속에서. 그래서 텔레비요? 그 주변을 보니까는 TV가 있는데 진짜 옛날 TV 있잖아요. 우리 브라운관 TV. 옛날 그 TV를 이렇게 틀더래요, 아저씨가. 그러면서 아저씨랑 영화 한 편 보자. 우리 재밌는 거 있어 하고 옆에 본인을 앉히고 이렇게 영화를 봤대요. 근데 영화 내용이 좀 특이했대요. 남녀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 길이었는데 여자가 운전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교통사고가 팍 하고 나더래요. 그리고 여자가 차에서 내리더랍니다. 그리고 맞은편 차량, 사고가 같이 난 차량에서도 남자가 2명이 내리더랍니다. 그리고 보조석에 정신을 잃고 있는 남성을 바깥으로 끄집어 빼더랍니다. 그리고 체크하고 뭔가 양보를 주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더니 차로 사정없이 밟더랍니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 이쪽을 대각선으로 밟고 훑트더랍니다. 바퀴로. 이거를 꿈속에서 브라운관 영화로 본 거예요. 그걸 보는데 꿈속에서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이게 우리 뭐 일반적으로 극장 가서 영화 볼 때 뭐 자동차 사고 나는 장면도 보고 더한 장면의 막 영화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나이 먹고 무서워 그러진 않는데 꿈속에서 그걸 보는데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면서 너무 무섭더래요, 그 영화가. 그렇게 그 꿈속 영화에서 그 조수석에서 뺀 남자를 그렇게 난자를 하더니 서로 인사를 하고 남자들은 차를 타고 떠나더랍니다. 그리고 여자는 다시 운전석에 들어가서 머리를 핸들에다 박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그렇게 이 영화가 끝났대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아저씨를 바라봤더니 아저씨가 얼굴이 범벅이 돼서 울고 계시더랍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꿈꾼 본인은 나이가 거의 40인데 꿈속에서는 어린아이였대요. 아저씨 왜 울어요? 그러니까는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울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꿈에서 깼대요. 꿈에서 깼는데 와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꿈이 너무 생생하더랍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봤던 영화가 자꾸 머리에서 맴돌더래요. 그리고 그 느낌이었대요. 머릿속 우리의 뇌의 저 깊숙한 곳에 우리 마치 최면으로 내가 몰랐던 기억, 전생 뭘 끄집어내는 것처럼 예. 어떠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조각 몇 조각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헷갈리더랍니다. 내가 너무 꿈을 현실같이 꿔서 이러한 기억의 조각들이 튀어나오나라는 느낌이었대요. 그렇게 일주일 열흘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거는 꿈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대요. 무슨 일인가 있었구나 지금. 그날 교통사고가 그냥 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날의 사건을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될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예 연락을 다 끊고 살았죠. 주변 사람들하고. 몸도 그렇게 다쳤고. 똘비가 소시적에 음악홀에서 좀 일을 했습니다. 웨이터로. 해당 음악홀 자리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물론 바뀌었더랍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근처를 막 보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노래방 하나는 그대로 있더래요. 저 노래방 사장도 나 알거든.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노래방을 올라가서 물어봤대요. 사장님 저 기억하시냐고. 근데 못 알아보더래요. 저 앞에 돌비 음악홀 옛날에 웨이터 했던 똘비 기억 못하세요? 맨날 와서 저 노래도 부르고 사장님이 저 술도 주시고 했더니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막 놀리시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다름이 아니고 나 일할 때 음악홀 사장님 혹시 연락처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연락처를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이 사장님이 음악홀 사장님이 쉽게 말해서 조금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똘비가 기억의 단편이 사고 낸 이 차량에서 내린 남성 2명이 일반인이 아니란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던 거예요. 자기 기억 속에. 그래서 이 음악홀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나 이래저래서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아닌 것 같다. 내 기억의 단편이 지금 안에서 튀어나왔다.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사장님? 그러니까는 뭐 돈만 주면 뭔들 못하겠냐고 걔네들이. 솔직히 돈만 주면 뭔들 못하겠어. 그런데 그 꿈속에서 그 여자가 누군데? 그러더래요. 그게요. 그러니까는 설마 네 각시냐? 그러더래요. 예 사장님. 제 기억의 단편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 여자 제 와이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이거 잠깐만 있어보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야 그런 짓을 했으면은 너랑 왜 살아? 그러잖아. 네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가요? 이야기를 하는데 똘비가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게 뭐냐? 똘비가 아주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자친구는 정말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고 똘비는 많이 어긋난 사람이었어요. 여자친구 원룸에서 빌붙어서 같이 살았고요. 여자친구가 알바를 하러 간 사이에 다른 이성을 불러들여서 여자친구 방에서 해피타임을 갖다가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적발되기도 했었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런 일들이 좀 많았대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나 뭐 급하게 사고가 있다고 해서 돈 받아가지고 다른 이성하고 놀러 가고 좀 그랬다 또 걸리고 그러면서도 와이프가 묵묵히 옆을 지켜줬거든요. 끝까지 본인한테 매달렸었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었고 그럼에도 지금의 와이프는 나하고 의리를 지켜주고 있었고 야 이거 참 내가 이거 정신이 이상해져 가는 것인가 뭔가 꿈을 하나 꾼 이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이프가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오잖아요. 뭐 말을 못 하겠더래요. 오히려 와이프를 보면 무섭고 와이프가 집에 오면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무서웠대요 와이프가 그 꿈을 꾼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똘비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혜정이었대요. 얘기를 다 했대요. 혜정이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고 뭐 하는데 내가 이게 과대망상일까 어쩔까 얘기를 했더니 혜정이가 오빠가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이건 반쯤 미친 거라고. 그러지 말고 정신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받고 오빠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혼하고 나랑 다시 설계를 하자 인생을. 똘비가 섣불리 대답은 못했대요. 그러니까는 혜정이가 그랬대요.
아니다고 얘기 안 하네. 전에는 아니다며. 전에는 딱 잘라서 얘기하더니 이제는 오빠 아니다고 말 못하네. 오빠 마음 이미 흔들렸잖아. 오빠 마음 이미 떴잖아. 그런데 왜 그러고 있는 건데? 오빠 나랑 함께 하자고. 나는 오빠 몸 다치고 만났어. 병수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나랑 놀자 오빠. 나 돈? 나 괜찮게 벌어. 내가 오빠 책임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혜정이가. 똘비가 그럼에도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알았어, 뭐 이혼할게. 이런 식으로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딱 흘렀을까? 정말 오랜만에 와이프가 이제 또 집에 와서 며칠 만에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 우리가 너무 그동안 삭막하게 살았던 것 같다고.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와이프가. 그래서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껄끄러웠대요. 왜냐면 와이프가 조금 무서웠거든요, 그때. 근데 와이프가 내가 펜션이랑 다 잡아놨으니까 오랜만에 놀러 갔다 오자고. 그래,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바로 갔답니다, 놀러. 그냥 어디론가 갔대요. 어딘진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본인은 조수석에 타고 벨트 잘 맸대요. 벨트 잘 꽉 매고 가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래요. 와이프가 운전을 하루 이틀 옆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억의 단편이 떠오른 이유로 와이프가 옆에서 운전한 차를 타는데 야, 이거 무섭더래요, 진짜. 그 영화가 다시 내 눈앞에서 펼쳐질 것 같은 느낌들. 그런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펜션에 도착을 했대요. 펜션은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 그러한 펜션이었대요. 단독 별채였고요. 거기서 와이프가 고기도 구워주고 둘이서 뭐 술도 좀 마시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사르르 녹더랍니다. 와이프도 얘기를 했대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오빠를 차마 챙길 수가 없었다고. 그럼에도 묵묵히 항상 나 믿고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어느 정도 급한 불 다 껐다고. 그래서 놀러 오자고 했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술 먹고 분위기가 조금 좋은데 와이프가 장난치다가 아우 더러워 그러더래요. 뭐가? 그러니까는 뭐야 내가 신경 못 써주니까 아우 귀 속에 귀팝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하면 손으로 막 후벼대니까 아유 더러워 후비지 마 일로 와 그러더니 그 여성 용품 이렇게 담은 파우치에서 막 뒤지더니 귀 후비개를 이렇게 빼더래요. 그래서 오빠 여기 누워 하면서 본인 앉아가지고 허벅지를 탁탁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와이프 허벅지에 이렇게 귀를 대고 누웠대요. 이렇게 귀팝을 조금 파면서 아우 이것 봐 이거 왕건더기 나왔다 하면서 옆에다 놓고 또 이렇게 파주다가 잠깐만 그러더니 부시락 하더니 한참 뭘 똑똑똑똑 소리 나더니 리릭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핸드폰으로 어디든가 전화를 건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뼘 통화를 눌렀는지 뚜 하고 신호음이 들리더래요. 네. 그 상태로 놓고 귀를 이렇게 더 파더래요. 여보세요? 하고 어떤 여자가 받더래요 전화를. 그러니까 와이프가 잘 지냈어? 그러더래요. 똘비는 누워서 있는데 이 전화기 너머 들리는 여자 목소리가 되게 낯익었대요. 뭐지? 하고 있는데 귀를 후비는 귀기를 조금 더 깊이 쑤셔 넣더랍니다. 어떻게 잘 지냈냐고. 그러니까는 수화기 너머에서 잘 지냈어요 라고 존댓말을 하더래요. 근데 목소리가 혜정이랑 너무 똑같았대요 진짜. 똘비가 아씨 뭐지? 하고 이렇게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귀 속에 있는 귀기를 딱 안쪽에다 붙이더래요. 아프더래요. 이게 못 일어난답니다. 귓구녕에다가 그렇게 딱 넣어놓으니까 허벅지 딱 머리 붙인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와이프가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혜정씨 그러더래요. 똘비가 누워가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랍니다. 그러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네 어떻게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혜정씨가 수화기 너머로 예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정신 못 차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고맙습니다 하더니 끊더래요 전화를. 귀에다가 귀기계를 탁 넣어놓은 상태에서 야 이씨 놈아 그러더래요. 욕을 하더래요 와이프가. 똘비가 누워가지고 몸이 달달달달 떨리더래요. 너는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냐? 야 이 짐승 같은 새끼야. 내가 너 그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나 네가 달라졌나 했지 나는 하면서 이 귀기계를 조금 더 힘을 주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귀가. 우리 알잖아요 귀 속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막 그러니까는 소리 내지 마. 너는 인생을 어떻게 너는 구제가 안 되는 새끼구나. 너란 새끼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너는 오늘 그냥 죽자 그러더래요. 똘비가 여보 왜 그래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여보. 나한테 왜 그래.
뭐 혜정 씨하고 아무 그런 거 없었다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다 듣고 혜정이가 어떤 미친이 너 좋다고 가서 그러고 있냐 이 병신아 막 글도래요 본인한테. 처음부터 혜정이는 와이프가 보냈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똘비도 누워가지고 몸은 못 움직이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이야기는 해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대요. 당신 혹시 결혼하기 전에 교통사고 그 정말 순수히 교통사고야? 그때 뺑소니였잖아. 예. 그거 순수한 사고였어? 순수한 뺑소니 사고였어 여보? 그러니까는 귀이개가 떨리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랬지. 그거 당신이 사주한 거지. 당신이 돈 썼어 뭐야. 차에 타고 있던 남자 2명 나 다 봤어. 당신이지. 당신 그때 기절 안 했었잖아. 그런데 나중에 조사받을 때는 왜 기절했다 깼다고 얘기했어. 당신이 그거 한 거잖아.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네. 그러니까 귀이개가 막 떨리던 손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이 귓밥하기를 쓱 빼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너 어디서 들었니? 글더래요 본인한테. 똘비가 후닥닥 앉았대요. 후닥닥 앉아가지고 맞지? 미친. 그래놓고서 왜 나랑 결혼했냐? 너 무슨 생각이야? 얘기를 하니까는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해? 내가 너를 곱게 놔둘 거라 생각했어? 사람을 병신으로 봐도 이번 수지. 너는 얼마 못 가서 죽을 거야. 나는 새 시집 갈 거야. 나 준비도 다 끝났다. 내가 멀리 가서 일한 줄 알아니 병신아? 아니 나 행복한 가정이 있어. 야 이 병신아 정신 차려. 너는 안 되겠다. 나 네가 마지막으로 의리 지키면은 그냥 너랑 깔끔하게 이혼하려고 했는데 곧 있으면은 사람들이 올 거야 글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미친 하면서 일단 이 자리 벗어나려고 와이프 차가 집에 차가 한 대였는데 우리 그 장애인용으로 개조된 차 있죠. 오, 알죠. 그걸로 개조되어 있는 차에서 본인도 운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왼손 하나지만 사람이 근답니다. 이 하나로 계속 모든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그 팔 힘이 굉장히 세대요. 그래서 왼팔로 밀어 제끼고 가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와서 의족을 치워버리더랍니다. 일어나기가 좀 많이 힘들었대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그리고 옆에 에코백 같은 게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피트병 하나를 꺼내더랍니다. 피트병에 들어가 있는 물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했대요. 와이프가 그걸 막 까더래요. 그리고 본인한테 막 탁탁탁탁 뿌리더래요. 냄새가 나는데 휘발유더랍니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불타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럽대. 그러면서 막 찌끌더래요. 막 그게 몸에 막 물이 튀기는데 야 이거 미치겠더래요. 이 여자가 이래놓고서 불 땡기면 진짜 본인은 타 죽게 생긴 거를 본인이 느끼니까. 그래서 답이 없었답니다. 왼팔 하나 멀쩡한 팔로 오른다리 멀쩡한 다리 하나로 온 몸을 최대한 밀어가지고 와이프 쪽으로 반 점프를 하고 왼팔로 와이프 목을 움켜쥐었대요. 와. 성공을 했대요 그거에. 꽉 움켜쥐니까 와이프가 막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더래요. 이때부터는 시간 싸움이다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대요. 내가 목을 졸라서 너를 기절시키는 시간이 빠를까? 네가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는 시간이 빠를까?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목을 졸랐답니다 본인이. 막 조르니까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막 라이터를 찾다가 손이 위로 올라와서 움켜쥐고 있는 손을 막 떼어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되니까는 축 처지더래요. 손을 놓고 막 반 기어 나갔답니다 진짜. 막 기어 나가서 차 시동 걸고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떴대요. 바깥에 나가서 이걸 지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112 신고 이 생각보다는 머리가 하얘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막연하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전화한 게 큰아빠였대요. 그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니까 큰아빠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왜? 그러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 이제 왜 그래 왜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운전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막 그러니까는 어디야 너 지금 어디냐 그래가지고 진짜 널러 오셨대요. 널러서 와. 번개같이 널러 오셨대요. 그 친척 형 데리고. 그래가지고 차 여기 한쪽에다 놓으라고 우리 차 타라고 그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이구야 그러면서 큰아빠가 한 말이 내가 자는데 꿈속에 죽은 네 아버지가 나오더라. 동생이 나왔다. 내 아들 어디 사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내 주소진 찾아봐야 되는데 얘기를 하니까는 내 아들 나한테 한 번만 데리고 와달라고. 꿈속에 몇 번 나왔대 몇 번.
간절히 아버지가 빌더래요, 꿈속에서. 그래서 똘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와. 그리고 진짜 똘비를 그래서 데리고 간 날 저녁에 똘비가 그 꿈을 꾼 거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똘비가 이런 일을 겪을 동안 또 똘비의 큰아빠는 추가로 또 꿈속에서 아버지를 몇 번 더 만났대요. 똘비의 친아빠가 큰아빠, 자기 형이죠. 형한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다 쾅쾅쾅쾅 찌면서 내 아들이 참 나쁜 새끼라고, 참 나쁜 자식인데 진짜 나쁜 놈인데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내 새끼라고, 형이 좀 걷어주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몇 번 꿈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이제 알겠다고. 아이고 참. 그러면서 이제 똘비가 고해성사하듯이 다 얘기를 했대요. 와이프가 저렇게 분노가 있는 이유가 아마 저 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 내 젊은 날에 그러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더니 됐고 내가 통화하고 내가 처리해줄게. 너는 어려서부터 내가 키운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고 큰아버지가 일을 봐주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름이 돋았던 것들이 뭐냐면은 똘비 이름으로 생명보험 같은 게 막 많이 가입돼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단 하나도 가입돼 있는 거 없었대요. 단 하나도 가입돼 있는 것도 없었고, 그 와이프는 물론 그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이 없고 그런 적도 없었대요. 그리고 집으로 찾아왔던 채권 출신원 있죠? 그게 와이프의 내연남이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을 가지고 아주 이 남녀 한 쌍이 희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가 되게 당당했대요. 신고하려면 해보라고. 내가 죽일 거였으면은 생명보험이라도 빵빵하게 넣었을 거 아니냐고, 돈이라도 빨아먹게. 일평생 당신 조카 내가 옆에서 이렇게 수발을 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뭐? 내가 뭐? 사람을 죽여? 웃기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쌍부를 키고 달라들더래요, 여자가. 그래서 큰아빠가 아는 변호사 통해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입증이 생각보다 정말 어려울 거래요. 옛날에 사고가 났던 것도 무슨 수로 입증을 할 거냐. 기록 자체를 봐도 여자도 119가 도착했을 때는 기절하고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 중에 여자는 깨어났고 뭐 이런 게 기록에 남나 보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히 힘들다. 녹음 자료 있냐? 아니면 영상 자료라도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따로 그러면은 함정수사식으로 해갖고 뭐라도 따봐라. 이거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큰아빠가 그냥 포기해라. 그리고 너 다시 우리 집 들어와서 그냥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믿고 옆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켜준 줄 알았던 와이프가 사실은 일평생 옆에서 보면서 희롱하려고 짰던 계획이었고, 이 여자의 계획은 40살 전후로 해서 본인은 버리고 그때부터 새 삶을 출발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을 가졌던 어떠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이름일 겁니다. 어둠의 꼬봉 형님. 꼬봉 형님. 네, 어둠의 꼬봉 형님이 최근래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어떤 루트로 이 어둠의 꼬봉 형님이 뭐 했고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그런 건 안 하고. 그래서 사람이 진실된 복수심이 생기면은, 돈을 뛰어넘는 복수심이 생기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네. 그런 걸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오늘 이상하게 원래 참여자분들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야기가 완전 정반대 이야기가 돼버리네, 이거. 이게 돌비님 시참을 하잖아요. 예. 사실 바로 전 타임 거 이야기를 상세히 못 들어요. 그렇죠. 제 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도 나름대로 생각 정리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반대라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들으시는 귀종님들은 재밌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파괴했네요. 파괴신 또 동맥공화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또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파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때 당시 생방송 기준에서 아코님의 이야기와 이제 동백고마님 이야기가 정반대의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진짜 섬뜩하다라고 더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